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계에서 다 마무리했나요? 자, 그러면 정리 간단히 좀 해보고 이번 시간에 들어갈 거 설명드릴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한 거냐면 크게 봤을 때 영어에서 한 챕터 3개가 마무리된 거예요. 챕터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3개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험지에서 이거 관계사 문제다 혹은 이거 뭐 투부정사 문제다 이거 동명사 문제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 써 있지 않잖아. 그러면 좀 더 크게 영어를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셔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문장의 구조였어요. 어떻게 하면 문장의 구조를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구조 파트에선 결국 뭐냐면 각 품사의 위치가 있고 각 품사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명사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에 혹은 동사 뒤에 나오는 게 기본 위치다. 됐죠? 그러면 그 명사의 위치에 투부정사 덩어리가 나오건 혹은 접속사 덩어리가 나오건 혹은 ing 덩어리가 나오건 다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이야? 명사 역할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동사의 역할은 어디였어요? 그 가운데 주어 뒤에 목적어 앞에 동사 찾는 건 항상 중요하고 아무리 얘가 명사처럼 보이는 친구지만 동사의 위치에 나와 있으면 뭐로 사용된 거다? 동사로 사용된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형용사의 위치 어디였나요? 명사랑 붙어서 명사를 직접 꾸며주거나 이형식 동사 뒤에서 주어 설명하거나 오형식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 설명하는 게 형용사의 기본 위치. 됐죠? 그러면 ing 형태나 ed의 형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사의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똑같이 할 수 있고 걔네들도 잘 보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더라. 됐죠? 부사의 위치 어디였어요? 랜덤하게 사이에 다 끼어 나올 수 있겠더라. 됐지? 특히 덩어리 부사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덩어리 부사들은 길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놓고 보면 좀 짜증나니까 어디로 뺀다? 제일 앞으로 빼고 컴마 찍어주거나 제일 뒤로 빼주는 게 기본이라고 했고 특히 문장 제일 처음에 ing 형태가 나오고 컴마를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주어 일치가 되겠더라. 됐지?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게 모든 게 다 위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치를 처음에 보고 시작하는 게 맞겠더라. 그치? 그리고 하나 말고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들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소개해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적어드리면 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걸 저는 뭐라고 불러요? 알파라고 부르고 알파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알파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장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형식 뒤에는 뭐가 나오면 안 되죠? 목적어, 다시 말하면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형식 뒤에는 뭐가 나오면 안 되죠? 부사만 나오면 틀립니다. 부사 나올 수 있지만 부사 형용사 나올 수 있지만 부사만 나오는 건 틀리겠더라. 그치? 3형식 뒤에는 뭐가 안 되죠? 무조건 목적어 있어야 되는 이게 아니고 목적어 있긴 있는데 뭐 전치사 끼면 안 된다 문제 하나 혹은 어떤 3형식 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는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지도 시험의 대상이 되겠더라. 그죠? 4형식 뒤에는 명사가 2개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에게 뒤에 있는 명사를 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5형식 뒤에는 목적어 뒤에 로형투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형투란 말 들었을 때는 그런갑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5형식 목적어 뒤에 로형투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 다시 말하면 문장의 기본 구조와 형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은 알파도 동사 뒷자리 위치에 대한 이야기야. 맞지? 이게 챕터 1 크게 잡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동사의 모양,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지? 근데 동사의 모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제라는 건 결국 뭐였냐면 시간에 따른 동사의 모양 현재를 나타낼 때와 과거를 나타낼 때와 미래를 나타낼 때 혹은 현재 완료를 나타낼 때 다 동사의 모양이 다르겠더라. 특히 현재 완료라는 게 우리나라 말엔 별로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험지에서 현재 완료는 결국 뭐를 뜻한다? 한 단어. 기간을 뜻한다. 됐죠? 그러면 현재 완료는 건 언제 끝나는 기간? 이름이 현재 완료니까 현재 끝나는 기간. 그럼 과거 완료라는 거.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기간 혹은 기간이 없어도 과거보다 더 먼저일 때 헤드 PP 형태, 과거 완료 형태 쓰는 게 맞겠더라. 미래 완료라는 건 그럼 뭐? 미래에 끝나게 될 기간.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간만 있으면 현재 완료. 기간이랑 과거랑 같이 있거나 대가 걸된 과거 완료, 기간이랑 미래랑 같이 있으면 미래 완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기본 개념 잘 잡으시고. 그다음 조동사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조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동사 공부할 때 시제 개념이 들어가면 더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기본. 그죠? 근데 이때 시제는 현미.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해피. 이때 시제는 과거 되는 거라고. 됐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should가 있는 경우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동태인데 수동태라는 건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건데 하는 걸 능동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걸 능동이라고 부르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능동 수동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쓰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다시 쓰는 겁니까 쓰여지는 겁니까? 모른다가 정답. 왜? 누구의 입장인지가 안 나왔잖아. 그죠? 작가의 입장이면 쓰는 거고 책의 입장에선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는 건 능동이고 쓰여지는 건 수동인데 자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충 그냥 우리나라 말의 해석으로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 분명히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입장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고 입장에 따라서 능동 수동은 달라지는 거다. 됐어? 근데 아무리 수동 같아도 수동 못 쓰고 능동 써야 되는 경우 세 경우 있었는데 1형식일 때와 2형식일 때와 목적어 존재할 때는 아예 수동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란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죠? 큰 개념만 좀 잡고 자 그 다음에 모두 배웠었냐면 가정법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도 도치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렸었어요. 그럼 가정법은 뭐의 예외다? 시제의 예외다. 원래 현재는 현재 쓰고 과거는 과거 쓰고 미래는 미래 써야 되겠지만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서는 현재를 과거로 쓰되 was는 못 쓰고 과거는 had pp 형태로 고쳤어야 되고 미래는 should나 were to로 고쳤어야 되는 이상한 시제가 되겠더라. 됐지? 그리고 도치라는 것도 결국 뭐의 예외야? 원래 정치, 올바른 위치의 예외가 되는 거. 됐지? 그래서 영어에 도치 몇 개 있다고 배웠습니까? 3개. 뭐 조주현 도치랑 부동주 도치랑 형동주 도치가 있다고 배웠고 특히 조주현 도치 물음표 붙으면 의문문이고 물음표 없으면 가정법 if 주어 동사랑 똑같고 그냥 가정법 이러면 안 돼요. 가정법 if 주어 동사랑 똑같고 부정부사나 오은니가 문 뒤에 있을 때에도 뭘 사용한다? 조주연 도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됐어?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건 동사 모양의 예외 특히 시제의 예외가 되는 거고 도치라는 건 위치 기본적인 구조의 예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일부러 요 뒤에다 갖다 놓고 배웠었어요. 됐지?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뭐였냐면 덩어리예요. 덩어리를 좀 세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배웠었냐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 ing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고 ed 형태인데 동사가 아닌 놈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냥 쟤를 쉽게 pp입니다 라고 제가 불러드리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pp의 99%는 ed 형태고 시험지에는 pp라고 절대 써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 배울 바에 ed 형태긴 한데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되는 놈들을 우리가 pp라고 불렀던 거니까 동사가 아닌 ed에 대해서 배운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ed 형태의 밑줄이네? 그러면 동사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따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플러스 더 붙이냐면 관계사에 대한 얘기가 더 들어간 건데 관계사는 결국 뭐의 예외냐면 접속사의 예외예요. 접속사라면 뒤에 뭘 달고 나와야 돼? 주어 동사 알파 문장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 오형제 뒤에는 자, 그 주어 동사 알파에서 뭐가 하나 빠진다? 명사가 하나 빠진다. 그냥 불완전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불완전한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알파에서 명사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명사 왜 빠지는데? 그냥 심심해서 우리 괴롭히려고 빠지는 거야? 아니죠. 왜 빠지는 거야? 이 문법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 중복되는 거 굳이 쓰지 말아라. 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어려워지는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5형제 5개 뒤에는 주어 동사 알파 자리에 중복되는 명사가 하나 빠져야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접속사가 생략되고 나면 무슨 형태가 남죠? 명명동의 형태가 남죠. 거꾸로 그럼 명명동 나왔으면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된 거다? 접속사 생략되어 있는 거다.
기억나요? 그 정도 복습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네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품사론. 이제 조금 작은 내용들, 좀 자질구레한 내용들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그럼 품사론 가면 뭐 나올 거냐면 우리 오늘부터 명사 얘기할 거고 대명사 얘기할 거고 형용사, 부사 얘기할 겁니다. 그럼 각각의 작은 품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장의 큰 틀을 맞고 그 다음 그 큰 틀 중간에 있는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품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 되게 재미없어요. 얘네는 무슨 원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특이한 것들을 싹 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명사 파트 들어갈 건데 일단 페이지 수 명사 처음 들어가는 거죠? 454페이지가 되겠고요. 명사 파트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명사 파트는 다 필기로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모두 기본 개념은 잡죠. 자, 명사입니다. 명사 변하나요? 오늘 배우고 딱 하나야. 명사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한 이야기야. 명사가 변합니까? 예,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명사의 변화는 세 가지인데 수, 성, 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은 뭐냐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에요. 근데 얘는 명사 파트가 아니라 요 뒤 파트 대명사 파트에서 얘기할 거고 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성을 지칭하는 명사랑 여성을 지칭하는 명사가 나눠져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건 요즘에 성차별 문제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경찰관은 분명히 폴리스맨이었어요. 근데 폴리스맨 그러면 누구만 하는 것 같아? 남자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로 바뀌었어요? 폴리스 오피서로 바뀌었고 소방관도 파이어맨이 아니라 파이어파이터로 바뀌었고 체어맨 그럼 뭐예요? 뭐 자동차이기도 합니다만 체어맨 그러면 의장, 회장이잖아. 근데 체어맨 그럼 남자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체어퍼슨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을 분리하는 말들이 최근에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명사의 수예요. 수라는 건 단수 있고 복수 있죠. 그죠? 명사의 수인데 단수 있고 복수 있는데 당연히 단수 명사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동사, 명사의 형태가 단수 명사입니다. 됐죠? 근데 그 명사에 뭐가 붙으면 S나 ES가 붙으면 무슨 명사가 되는 거야? 복수 명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는 명사는 기본형은 단수형이고 거기에 S나 ES가 붙으면 복수 명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뭐 전혀. 단수 복수 명사면 단수 왜?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죠? 단수 복수. 복수 왜? S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스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왜? S가 안 붙었잖아. 그죠? 이렇게 붙으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가 돼. 스타치는 녹말이란 뜻의 명사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 실제 시험에 스타치를 주어로 보고 뒤에 단수를 쓰는 게 맞는가 복수를 쓰는 게 맞는가 고른 게 있었어요. 문제는 스타치라는 단어를 내가 몰라도 S가 안 붙었으니까 저건 단수인 거야 복수인 거야? 단수가 되는 거잖아. 당연하잖아.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자. 영어에 명사가 몇 개 있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50만 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50만 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50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49만 9,900개는 그냥 이겁니다. S 안 붙으면 단수, S 붙으면 복수. S 안 붙으면 단수, S나 ES 붙으면 복수. 맞아? 그럼 몇 개가 벼요? 49만 9,900개가 이거라고. 그럼 몇 개가 벼? 한 100개가 비죠. 그럼 지금부터 뭐 정리할 거야? 그 100개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딱 명사 파트에서 얘기하는 건 뭐 이름은 되게 복잡한 거 되게 많아. 무슨 뭐 물질 명사 추상 이런 건데 싹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단수 복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갈게요. 자, 이게 기본 명사의 수. 단수 명사 S가 안 붙어 있는 거. 복수 명사는 S가 붙는 거. 됐죠? 자, 근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애들이 있고 그 어긋나는 것들을 싹 다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첫 번째가 자체 복수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뭐
전국 어디 가서 들을 수, 전 세계 어디 가서 들을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자체 복수래.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체가 그냥 복수야. 별거 없잖아. 그죠? 몇 번 들어보셔 알겠습니다만 제 장명 센스는 그냥 1차원적이야. 자체 복수니까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럼 S를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자체 복수라는 건 명사인데 S가 분명히 붙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수인 놈들. 이게 자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한번. 원래 S가 안 붙어있으면 단수 복수. 단수. 아까 starch 단수 복수. 아까 starch 단수 복수. 단수 왜? S가 없으니까. 근데 S가 없는 놈인데 복수인 놈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해됐으면 그 다음 외우시면 끝이야. people 무슨 뜻? 사람들. S 있어 없어? 없어요. 눈으로 보면 저거 단수로 보여야 돼요. 하지만 저건 단수다 복수다? 복수입니다. people 자체가 그냥 복수인 거예요. cattle 무슨 뜻? 소떼, 소들. 그냥 소는, 소 한 마리는 카우. 그죠? 그럼 카우의 S부터 카우스 써도 돼요. 근데 cattle 이렇게 쓰면, cattle 이렇게 쓰면 소 여러 마리를 뜻하니까 단수인 거야, 복수인 거야? 복수가 되는 겁니다. poultry라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poultry 뭡니까? 가금류. 가금류가 뭔데? 이때 가가 집가자예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조류를 가금류라고 부르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그 조류 뭐 있어? 닭이나 오리 정도밖에 없죠. 닭이나 오리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단어는 저 단어 자체가 자체 복수라는 것 중요하지만 독해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조류 독감 얘기할 때 혹은 바이러스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people 사람들, cattle 소들, poultry 가금류 혹은 vermin 뭐? 해충. vermin 해충. 근데 해충들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하나만 더 쓰죠. The police. 원래 과거 문법에는 police 앞에 무조건 더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cattle은 경찰이 아니고 경찰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체 복수 명사는 자체 복수 명사라고 외우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각각의 단어를 정확히 외워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 소들, 새들, 해충들, 경찰들. 단수 복수, 복수 명사. 그럼 더 폴리스가 주어면 해부 쓰는 게 맞아? 해즈 쓰는 게 맞아? 해부 쓰는 게 맞는 거죠. 다시 자, 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many 그 다음 어가 있던 없던 few 혹은 이 이상의 숫자 혹은 both several까지만 써보죠.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뭐 어려운 단어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봤던 단어들인데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드린 단어들은 실제로는 형용사로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뭐가 나올까?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뒤에 명사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원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복수 명사가 안 붙어도 얘네 자체로 무슨 역할이 가능해? 복수 명사의 역할이 가능한 겁니다. 간단히 예문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Many cars 하면 많은 자동차들. 이상하십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카에 S 붙었으니까 복수야. 근데 many of the cars is냐 아냐 고르라면 엄밀히 따지면 many가 분명히 주어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래도 many는 그 자체가 복수니까 is 쓰는 게 맞아? are 쓰는 게 맞아? are 쓰는 게 맞겠다가 쉬운 문제. 아니면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앞에 there를 쓰고 is냐 아냐 골라야 되는데 few 있고 그냥 마침표 있었어. 요거 골라달라는 문제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됐고 얘만 보자. 얘 단수로 보여 복수로 보여? 그냥 당연히 단수로 보입니다. 이유는 S도 안 붙었고 어까지 붙었어. 분명히 단수처럼 보여. 하지만 얘는 자체가 그냥 복수예요. 여기 명사가 붙을래도 복수 명사가 붙어야 되고 복수 명사가 없어도 얘 자체가 그냥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S가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얘네 자체가 복수이다. 됐어? 그리고 나서 불규칙 복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개념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중시하는 건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child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수 복수. 산수 왜? S 안 붙었으니까. 그죠? 복수형은 children이죠.
그러면 children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단어라 별로 어색하진 않지만 그래도 child는 단수고 children이 복수야. 그럼 child가 단수라는 건 그냥 알아. s가 안 붙었지만. 근데 children도 s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자체가 그냥 복수가 되는 거죠. 한 15년 전인가 미국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our children's 그랬다가 욕먹었어요. 왜 our children's가 욕먹을 일인데? children 자체가 복수인데 거기다 s를 또 붙였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잘 잡자. 근데 사람이 말실수도 하지 그거 갖다 욕먹을 건 없잖아.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미국 대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성토하는 자리였어. 거기서 자기가 our children's 이래버려갖고 너나 공부하다가 돼버린 거야. 그죠? 오케이. 뭐 어쨌든 children 그럼 ox는 뭐죠? 황소 그냥 소 단수 복수 단수 복수형은 oxen입니다. 그럼 children과 oxen 똑같이 en으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저거 두 개가 자체가 그냥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건 일단 쓰지 마시고 쓰지 마. foot 단수 복수 단수 왜? s 안 붙었잖아. 복수는 foot가 아니라 o를 e로 바꾸죠. fit이 되면 복수. 마찬가지로 geeze가 되면 거위들 복수, teeth가 돼도 이빨들, 이들이란 뜻의 복수 명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 어때요? 데이터. 우리 엄청 많이 쓰는 말이잖아, 데이터. 데이터 단수야, 복수야? 데이터 복수 명사입니다. 단수는 데이텀이요. 밑에 써둘까요? 단수는 데이텀인데 데이터는 복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엄청 많이 쓰는 말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없어요. 다른 말 우리나라 말도 없어. 하지만 박테리아 자체가 단수 복수 복수입니다. 저거. 크리테리아도 복수 형태고 우리 엄청 많이 쓴 말 미디어도 복수예요. 미디아의 단수형은 미디엄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페노미나, 현상들이라는 뜻의 복수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건데 저것들 결국은 얘네 자체가 다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럼 두 개만 더 적어드리죠. 가장 많이 쓰지만 발음으로는 잘 구분 안 되는 거. man, 남성의 복수형은 M, E, N, man, 복수. 됐습니까? woman, 여성의 복수형도 we, mean. 단수 복수, 복수 형태. 이 자체가 그냥 복수인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끝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 써드린 단어들입니다. 명사 파트에 사실은 성질이 약간씩은 다 달라요. 뭐 얘는 뭐 외래어의 라틴계의 복수형 뭐 말은 많지만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눈에 S가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다. 그래서 얘네 자체가 복수다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 시험 문제 옛날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캐럴스 이렇게 나왔었어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캐럴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캐틀이 맞겠죠. 그래서 이때 별표 하나. 자, people이 국가나 민족과 함께 쓰일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가나 대륙과 함께 쓰일 때 민족이란 뜻의 단수 명사가 가능하다야. 원래 우리가 보는 people의 99.9%는 사람들이란 뜻의 복수일 겁니다. 근데 국가 혹은 대륙과 함께 쓰일 때는 뭐가 가능하다? 민족이란 뜻의 단수 명사가 가능하다.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래 people은 복수형을 s를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 people은 s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자체가 복수니까 어떻게 또 s를 붙여? 근데 민족이란 뜻의 people은 s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단수니까. 됐죠? 그러면 there are many people 무슨 뜻?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there are many peoples in China 이러면 중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칠판 사정상 지워야 돼요. 다 쓰셨나요? 됐죠?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체 복수에 대한 이야기. 이름을 쉽게 적었기 때문에 이름 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건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1번이 자체 복수면 2번은 뭘까? 1번이 자체 복수래. 그럼 2번은 자체
단수. 1번이 자체 복수면 2번 자체 단수해야죠. 자체 단수 명사의 내가 있습니다. 자체 단수 명사는 S가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 저건 붙어 있어야 돼요. S가 붙어 있는 거야. 명사인데 S로 끝나. 그럼 단수로 보여, 복수로 보여? 복수로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그냥 단수인 애들이라고. 그러면 자체 복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S가 없는 복수고, 자체 복수는 S가 없는 복수고, 자체 단수는 S가 있는 단수가 되는 거니까 원칙과는 반대되는 거죠. 원래 원칙은 S가 없으면 단수잖아. 근데 자체 복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원래 복수는 S가 있는 게 복수잖아. 근데 S가 있는데 단수인 자체 단수도 있는 거야. 됐죠? 자체 복수, 자체 단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외우는 건데 얘네들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ICS로 끝나면서 and 동시에 학문의 이름인 거. 그죠? 말이 어려서 학문이지 그냥 과목 생각하시면 되죠. 과목. ethics를 과목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과목으로. 윤리학은 학문의 이름이고 과목으로 얘기하면.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나요? 저희 때는 있었는데 국민윤리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더 초등학교 내려가면 도덕. 도덕이 윤리학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대로 된 행동하는 거지. 도덕도 없었어? 초등학교 있었잖아. 도덕은 있잖아. 다 100점 맞는 거. 그냥 다 쉬운, 그냥 그럴싸한 거 고르면 되는 거잖아. 되죠? 어쨌든. 자, 에티스, 윤리학, 도덕. S로 끝났습니다. 단수, 복수. 단수. 피직스는? 물리학. 과학 중에서도 물리, 화학 할 때 그 물리학 얘기하는 거죠. 마스메틱스는? 수학. 뭐 더 써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양에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로 끝난다? ICS로 끝난다. ICS로 끝나는 학문명은 단수, 복수, 단수입니다. 뭐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S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뭐가 있을까? 예외가 있죠. 자, 별표. Statistics라는 게 있습니다. 뭐로 끝나요? ICS로 끝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거? 통계학이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잠깐 볼까? 이거 stay 뭐예요? 머물러 있다. Statistics stay에서 나온 건데. 왜? 통계학이 왜 stay에서 나왔을까? 1999년도의 통계를 보면 뭐 20대가 몇 프로, 30대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머물러 있는 딱 그 당시의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시점을 보여주는 게 통계학이기 때문에 스태티스틱스인데, 자, 포인트는 어쨌든 뭐로 끝나? ICS로 끝나. 그리고 통계학이야.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 ICS로 끝나면서 학문명이면 단수가 맞습니다. 자, 통계학 단수 맞아. 근데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럼 머릿속에 스태티스틱스 의미는 몇 개? 2개. 스태티스틱스 의미는 몇 개? 2개. 통계학일 땐 학문명이니까 단수다. 근데 뭐면? 통계 수치일 땐 복수입니다. 왜 복수냐면 S가 붙어있기 때문에 복수인 거예요. 학문명일 때는 S가 붙어도 단수지만 학문명이 아닐 때는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되는 겁니다. 됐죠? 특히 statistics가 통계 수치라는 의미로 쓰일 때 항상 뒤에 동사 뭐가 엄청나게 잘 붙냐면 show가 엄청나게 잘 붙어요. 이 통계 수치들이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이때 statistics가 주어인데 동사 show를 쓸 때는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저 때는 복수니까 S를 붙이면 안 되죠. 이래요? 폴리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미 2개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 정치학 당연히 있고요. 하나 더. 저거 사전 찾아보면 정견이라고 나오거든요. 정견이 뭐야? 정견. 정치적 의견을 줄여서 정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 왜 줄여 쓰는 거 싫어하죠, 말. 근데 사실 모든 언어는 다 줄이는 거예요. 정치적 의견을 줄여서 정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견보다는 그냥 의견이 더 쉬울 거예요. 그럼 가자. 야, 정치학은 좀 어려워. 아니면 나 정치학 공부하고 싶어 할 때 정치학은 단수, 복수? 단수. 그죠? 근데 봐봐. My Politics가
너의 폴리틱스랑은 좀 달라. 이러면 내 정치학이 너의 정치학과 다른 거야? 아니지. 내 의견은 너의 의견과는 좀 달라. 이때는 단수 복수, 이때는 복수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써드리죠. economics. 무슨 뜻? 경제학, 단수 복수. 단수. 하나 더 있다. 뭐? 경제 상황일 땐 단수 복수, 복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사실 제가 밑에 예외라고 써드린 쟤는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 위에서 ICS가 단수다가 아니라 ICS로 끝나면서 학문의 이름일 경우 단수야. 근데 학문의 이름이 아닐 경우는 단수가 되는 거야, 복수가 되는 거야? 복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ICS로 끝나도. 됐어요? 더 갑니다. 자, 그 다음 시간, 거리, 금액, 무게를 뜻하는 단위 명사들이 있죠. S가 붙어도 단수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단수 취급인데, 자, 무게를 뜻하는 단위 명사 뭐 있어요? 우리는 뭐 쓸까? 그램이나 킬로그램 쓰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램이나 킬로그램보다는 파운드를 많이 쓰죠. 몸무게가 100파운드래. 그럼 100 pounds거든. S 붙거든. 근데 100 pounds입니다. 단수야, 복수야? 단수예요. 왜? 무게의 단위 명사는 S가 붙어도 단수 취급입니다. 100 pounds 단수. 자, 금액 뭐 있어요? 뭐 있죠? 그 금액은 달러. 그죠? 그러면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스가 맞아요. 100달러스입니다. S 붙었어요. 그리고 100달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 같잖아. 당연히 복수처럼 보이지만 100달러스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입니다. 됐어요? 자, 거리는 뭐 있어요? 우리라면 미터나 센티미터 쓰겠죠. 미터법 쓰겠죠.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작은 단위부터 갈까? 인치 있죠. 우리 보통 허리 될 때 쓰는 거.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야드도 있습니다. 야드 보통 90cm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일 있죠. 그럼 그냥 가자. 자, 30 inches 하면 30인치. 우리가 30인치만 되면 좋겠다. 자, 30 inches가 됐고, 혹은 30 miles가 됐건, 그 다음 30 yards가 됐건, 다 단수야, 복수야? 다 단수입니다. 거리의 단위들. 됐죠? 시간 좀 많은데. 초 뭐예요, 초? 세컨드. 그럼 10 seconds, 10초. 10 minutes, 10분. 10 hours, 10시간. 10 days, 열흘. 10 weeks, 10주. 10 months, 10달. 10 years, 10년. 그다음 하나만 더. 10년이란 단어 그냥 있는데. decade 몇 년? 10년. 그럼 10 decades는 몇 년? 100년이죠. 10 years는 10년이고 10 decades가 되면 100년 되는 거죠. 하나 더. 100년이란 단어도 있는데. 100년. century입니다. 100년이란 단어가 century입니다. 우리 century하면 뭐 떠올라요? 에어컨 안 떠올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에어컨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이 century였을걸? 뭐 그럴 거예요. 뭐. 어쨌든 가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century 100년입니다. 그럼 잘 봐. 20 centuries 몇 년? 20 centuries 2000년이죠. 2 centuries 하면 200년이고 20 centuries 하면 20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헷갈리지 마. 20 centuries가 되면 2000년은 맞는데 단수 복수? 단수. 왜? 시간 단위 명사는 S가 붙어 단수 취급. 근데 이건 뭐예요? 얘는 20번째 100년이니까 20세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2000년이고 얘는 20세기야. 맞아? 자, 그 정도 봐주시면 시간 단위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S가 붙어도 원래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자, 근데 항상 예외 있습니다. 시간 단위 명사래. 그래, S 붙었어. 그럼 원래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딱 한 경우. 시간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일 때만 복수 취급해요. 원래는 단수인데 시간이 말이 안 나오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일 때만 복수 취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자. 2 years is wrong. 야, 2년 길어. 그랬습니다. 언제 하는 말? 군대 갈 때 하는 말. 그죠? 2년 길어. 어떻게 해? 야, 2년 어떻게 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 병장이 이등병 들어오면 너 어떡하니 2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2 years is long입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is입니다. 단수 복수. 단수. 근데 막상 지내다 보면 2 years 합한 2년이 훅 흘러갔습니다. 할 때만 복수 취급해서 has가 아니라 뭘 쓴다? have를 쓰는 거예요. 됐나? 자, 거기까지 확인합니다. 자, 마지막 원래 그냥 s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뉴스입니다. 원래가 s로 끝나는 단어예요. 뉴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뉴스 단수예요. 뉴스는 s가 붙었어. 하지만 그 자체가 그냥 단수입니다. 실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뉴스였어요. 뉴스가 주어고 동사 is냐 아니냐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 is가 맞았을까? 아가 맞았을까? is 쓰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뉴스는 s가 붙었어. 언뜻 복수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단수입니다. 뉴스는 무슨 단수? 자체 단수. 됐죠? 그 다음에 미즐스 뭐예요? 메즐스. 홍역. 홍역. 다이어베티스 뭡니까? 당뇨병. 당뇨. 라비스 뭐죠? 광견병. 라비스 광견병. 그래서 세 개가 질병명이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이렇게 부신 분이 있는데 그냥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앞에 써 있는 단어들은 다 s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야, 복수야? 단수가 되는 거니까 자체 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 나머지 있는 건 외우시되, 자, 조심하실 건 statistics가 통계 수치면 학문명이 아니니까 s가 붙어 있으면 복수되는 거야. 됐지? 됐습니다. 자, 지우기 전 한 번만 누적하죠. 자, 명사 파트는 결국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적할 거예요. 자, 1번 무슨 명사? 자체 복수 명사. s가 안 붙었는데도 그냥 그 자체가 복수야. people이나 the police나 cattle이나 man이나 data 같은 게 거기에 속합니다. 됐죠? 2번은 무슨 명사? 자체 단수 명사. s가 있어. 근데 단수야. 이상하게도. 뭐 있어요? ICS로 끝나는 학문명이거나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단위 명사거나 혹은 뉴스 같은 원래 s로 끝나는 명사들은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를 단수로 보셔야 됩니다. 됐나? 자, 바로 넘기죠. 자, 2번까지 했어요. 다 지웁니다. 위에까지. 자, 3번은 뭐가 있냐면 반복 반반 명사가 있습니다. 성질이 어떻게 써요? 말 그대로 반반 섞여 있어. 어떤 경우에는 단수가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복수가 됐다가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한 애들이야. 그지? 그래서 이름이 반복 반반인 거죠. 그죠? 우리 치킨 시킬 때 뭐 시키세요? 반반이야. 그럼 그게 후라이드 양념이야. 왔다 갔다 하지. 내가 후라이드 먹으면 후라이드고 양념 거 먹으면 양념이 되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근데 얘네들을 반복 반반 명사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미가 다 똑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명사들은 다 반복 반반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걸 문법책엔 뭐라고 적어놨냐면 집합명사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근데 집합명사라고 배웠으면 집합명사가 뭔지를 또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반복 반반 명사. 말 그대로 단수 반, 복수 반 섞여 있어. 근데 의미를 정리하니까 다 뭐를 뜻해? 사람들의 모임. 그럼 답은 나왔어. 봐봐. 사람들을 의미할 때는 단수가 복수가? 사람들. 복수. 사람들이니까 복수. 의미상 사람들일 땐 복수고 모임이면 단수 이거예요. 결국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냐 아니냐. 반복 반반 명사는 사람이면 복수가 아니면 단수인 거예요. 한 번만 더. 반복 반반 명사는 사람이면 복수고 사람이 아닌 모임 그 자체를 얘기한다면 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속하는 것도 쉬운데 패밀리 무슨 뜻? 가족. 저거 무슨 명사? 반복 반반이야. 그냥 눈으로 보세요. 단수로 보여? 복수로 보여? 단수로 보이죠. 왜? s가 안 붙었으니까. 하지만 저 명사들은 단수다 복수다? 몰라요. 해석해 봐야 알아요. 해석해서 사람이면 복수, 사람 아니면 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가장 쉬운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My family is a large one 하면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가족이 대가족이다라는 건 사람들의 등치가 크다는 얘기야? 아니지. 사람들이 큰 게 아니라 가족이란 모임의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취급했어? 단수 취급했어요. 근데 뭐 우리 가족은 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대놓고 사람들이래요. 자, 일찍 일어나는 건 누구야? 사람이야, 모임이야? 사람이 일찍 일어나죠. 그럼 단수인 거야, 복수인 거야? 복수 취급해서 쓴 거야. 봐봐. family, 단수야, 복수야? 몰라. 해석해서 모임의 규모가 큰 거면 단수고, 그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면 복수 취급해야 된다. 됐나요? 이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얘인데, 이렇게 쓰면 얘 틀려요. 왜?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잖아.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 우리 가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가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얘 틀립니다. 얘가 무슨 명사니까? 그냥 쉽게 줄여서 반반 명사니까. 얘가 무슨 명사니까? 반반 명사니까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가 무슨 명사니까? 반반 명사니까 해석해서 사람이냐 아니냐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뒤에 5명의 멤버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언뜻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얘가 사람이고, 봐봐. 사람들이 5명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 가족이라는 모임이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임이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저건 모임이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단수. 그러면 consist of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개념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하시면 돼?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있냐면 audience 뭐 군중, 청중.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저의 audience입니다. 됐죠? 커미티는 위원회 모여 있는 거. 그죠? 가장 최근에는 팀이 나왔습니다. 팀입니다. 자, 우리 팀은 금요일에는 늦게까지 일한다 할 때는 팀은 단수가 복수가? 우리 팀은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해요. 금요일에 야근해 이랬어요. 야근은 모임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죠. 그러면 그냥 팀이지만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야. 이래? 지금 여러분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죠? 이때 클래스는 단수야 복수야? 몰라요. 반반입니다. 우리 클래스는 9시에 시작한다. 단수 복수. 사람이 9시에 시작해? 아니잖아. 이때는 단수. 그죠? 근데 자, 우리 클래스는 다 잘 웃는다 이러면 복수. 왜? 잘 웃는 건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staff, 직원이라고 보통 해석되는데, 자, 이때 staff는 직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 전체를 통으로 봐서 staff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얘도 반반 명사 하나만 더. 크루. 원래 크루는 선원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팀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죠. 댄스 크루래. 그럼 댄스 크루를 다른 말로 고치면 댄스 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크루도 팀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쟤도 무슨 명사? 단복 반반 명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보죠. 뭐가 맞아? 해석은 모든 선언이 안전하게 구출됐대. 모든 선언이 안전하게 구출됐대. 자,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 왜? 사람이 구출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were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같으면 얘네를 단수 취급하는 거 시험에 내겠어요? 봐봐, 얘네는 원래 단수 복수 다 돼. 근데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얘네를 단수 취급하는 거 시험에 내겠냐고. 안 내지. 왜?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수잖아. S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얘네를 단수 취급하는 게 나올까? 복수 취급하는 게 나올까? 복수 취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겠죠. 왜냐면 얘네를 단수 취급하는 걸 시험에 내면 그냥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잖아. 결국 쟤네들은 복수가 가능한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응? 그 정도까지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번 무슨 명사? 자, 전제부터 깔자. 원래 S가 안 붙어 있으면 단수, S가 붙으면 복수. 그죠? 이게 기본 전제. 이게 99.9%야. 근데 아주 소량 몇 개가 좀 있어. 어떤 거냐면 S가 안 붙었는데도 복수인 놈이 있어. 자체 복수. S가 붙었는데도 단수인 놈이 있어. 자체 단수. 그리고 S가 안 붙은 상황에서 그냥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습니다. 됐죠? 이때 조심하실 건 봐봐.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새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마을에는 새 가족이 살고 있다. 됐죠? 이거 가능에 대한데 이거 됩니다. 이건 그냥 새 가족들, 가족이 3개 있는 겁니다. 모임이 3개 있는 거라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4번 계속 이어갈 건데 다시 한번 명사 파트입니다. 책 안 볼 거예요. 명사 파트에서 뭐만 볼 거냐면 필기로만 정리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거 필기한 다음에 또 책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필기한 것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3번까지 봤습니다. 1번 무슨 명사? 자체 복수명사. 2번 무슨 명사? 자체 단수명사. 3번 무슨 명사? 반복 반반명사. 줄여서 반반명사 이렇게 부르자. 됐어요? 하나 필기 까먹을 뻔했다. 죄송합니다. 자, 반복 반반명사 성질 하나만 더 적어놓고요. 까먹을 뻔했습니다. 얘네는 많다 적다 쓰면 안 돼요. 반복 반반명사는 많다 적다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로 얘기해야 되냐면 크다 작다로 얘기해야 돼요. 아까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가 뭐였죠? My family is a large one이라고 했어요. larg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많다 적다 뭐 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많다 적다 다 안 돼. many도 안 되고 much도 안 되고 few도 안 되고 little도 안 돼요. 얘는 뭘 쓰는 게 맞냐면 large나 small 혹은 big이나 small 쓰는 게 맞습니다. 가족 몇 명 되세요? 영어로 물어볼 때 How big is your family? 됐어요? family는 big이나 large로 얘기하는 게 맞지 many나 much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죠? 그 정도. 많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로 얘기하는 게 맞다. 개념 하나만 더 잡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4번부터 계속 필기하겠습니다.